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26학번 충각 35기 소원진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어떻게 입시를 준비했는지, 입시 기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입시 결과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는 제 성적대 또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제 입시 결과와 비교해서 대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 성적인데요. 9등급제 기준 전과목 내신 3.7, 수거학 내신 3.8로 전과목 내신이랑 수거학 내신이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입시 결과 그리고 제 성적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입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삼진 기준에서 3학년 1학기 기말 그리고 조조조진 친구들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기말이 끝나면 사실상 대입용 성적은 끝이 납니다. 이때는 공부가 내신 올리기보다는 생기부 마무리, 자소서, 그리고 면접 준비에 조금 더 투자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입시의 가장 이상적인 타임라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월 중반, 즉 기말이 바로 끝난 이후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자기가 어떤 대학에 그리고 어떤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인재상을 정리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기부에 적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있는 약 2주 정도 짧은 여름방학에 수시카드를 정리하고 자소서 초안을 먼저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학 후인 8월 초에 자기가 작성해온 초안을 대상으로 선생님과 피드백 그리고 첨삭을 진행하고 8월 중순 그리고 9월 초 동안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소서를 계속 작성을 하고 면접을 조금씩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서 자소서를 마감을 하고 본격적으로 면접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한 다음에 10월 그리고 11월 말까지 있는 면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이후에는 해당 표를 기준으로 해서 입시 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이후, 방학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포폴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 산출이 끝나서 놀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적당히 놀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포폴을 작성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름방학까지 포폴을 작성하지 않고 재밌게 놀게 된다면 개학 후 8월 중순에나 포폴 작성이 완료되고 9월 초에 자소서 초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대학에서 9월 중순 한 10일에서 15일쯤에 원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9월 초에 자소서 첨삭이 나오면 선생님께 첨삭을 받을 시간도 부족하고 많은 친구들이 첨삭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첨삭본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글을 써서 바로 통과받으면 좋겠지만 자어서를 한 문항당 최소 3번씩 갈아엎은 전적이 있는 저로서는 갈아엎으면 엎을수록 글이 전돈되고 생각이 정리되어서 가능한 빨리 초안을 작성하고 선생님께 첨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타임라인은 방학 전에 포폴 작성을 완료하고 여름방학 동안 수시카드 그리고 자소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게 시험이 끝나고 놀고 싶은 마음이 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 개학 전에는 생기부 정리를 끝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방학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생기부 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학기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동안 수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순수 수학 그리고 응용 수학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돼서 수리생물학에 관심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3학년 창체 부분에 다양한 생명 활동 그리고 수학과 연계해서 수리생물학 관련 탐구를 작성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종합대에서 바이오 관련 생물 계열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막학기 생기부 내용이 면접에서 특히 제 서류 기반 면접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스트 그리고 포스텍에서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두 학교 모두 제가 3학년 때 작성했던 생기부를 주로 물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기부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막학기 생기부를 쓰기 전에
자신이 어떤 과에 가고 싶은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학기 생기부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과를 정한 다음에 이 계열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이전에 작성해왔던 1, 2학년 때 작성해왔던 진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진로 변화가 잘 이해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좀 더 계획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소서를 작성하게 될 때 생기부가 자소서 작성에 출처가 되므로 과기원 지원 시 인재상을 미리 찾아보고 이 인재상 키워드를 넣거나 아니면 과기원에서 하고 있는 특색 활동 같은 걸 추가적으로 넣어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생기부에서 진로가 1, 2, 3학년에 걸쳐서 쭉 바뀌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로가 여러 분야에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수학이라는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1학년 때는 순수 수학, 특히 미적분학에 관련 탐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생기부에 순수 수학 중 미적분학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키워드까지 있을 정도로 순수 수학 관련 탐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타 분야로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고려해서 응용 수학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적화, 경사하강법 등을 이용해서 탐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순수 수학으로만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많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학과를 모색하기 위해서 좁혀놓은 길을 넓힌다라는 느낌으로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말쯤에 수리생물학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리생물학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수리생물학을 하는 학교가 아무래도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수리생물학으로 진로를 너무 구체화를 해놓게 된다면 해당 연구를 하지 않은 종합대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리생물학이라는 중심적인 키워드를 사용하되 조금 더 생물에 관련된 탐구, 그리고 수학과 좀 더 연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갈 수 있게 해서 종합대에서도 바이오 관련 계열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에 꼭 해야 할 일로는 수시카드 작성이 있습니다. 수시카드가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카드는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 모집 인원, 전형 유형, 그리고 1단계, 2단계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원서, 자소서, 추천서 마감일이 언제고 면접을 언제 보는지를 정리해두는 카드를 수시카드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성적 그리고 작성해둔 생기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대학 그리고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찾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수시카드를 칸 채우듯이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인재상, 연구 내용, 연구실 같은 특색 활동도 함께 찾아서 정리를 해놓으면 자소서 작성이 수월해지고 입시 기간 내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가 많아질수록 원서 마감일이 언제고 자소서가 언제 마감되고 언제 면접을 보는지 헷갈려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시카드에 함께 작성을 해놓는다면 해당 스케줄을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입시 기간 내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카드를 미리미리 작성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학 중 해야 할 것으로 또 다른 것은 자소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 초안을 작성했고 개학 이후부터 첨삭 그리고 수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제가 여름방학 동안 그리고 개학 후 그리고 제출일까지 쭉 작성해둔 자소서 내용, 자소서 파일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다른 버전으로 저장을 해둔다면 좋은 점이 갈아엎었을 때 내용을 비교해보거나 전에 썼던 걸 다시 읽어보면서 괜찮은 문장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소서는 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적혀있는 생기부 내용을 보완하고 카이스트의 경우 제출한 우수성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여드린 여기 자오서 부분을 참고하시면 두 번째 문단에서 프랙탈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연구는 제가 3학년 때 진로 포폴로 작성했던 부분이고 또한 카이스트의 우수성 입증 자료로 최석정 수학 페어 영역으로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이때 생기부에서는 짧게 언급되고 우수성 입증 자료로 파일로만 제출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삼위일체 생기부에 적혀있는 삼위일체 내용을 작성하였고요. 밑에 프레URP, 우수성 입증 자료로 제출했던 프레URP 내용도 함께 기재를 하였었습니다. 카이스트 자오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신만의 질문이 무엇이냐? 라는 문항인데요. 이게 굉장히 악명이 높은 문항입니다. 하지만 이 문항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기부 내용 보완, 그리고 우수성 입증 자료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자신만의 질문은 생명현상에서 경향성에 벗어난 이상치가 있을 텐데 이게 연구에서 대부분 예외로 여겨져서 배제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생명현상의 핵심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수리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AP 미적분학에 써놓은 세특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저처럼 그 1, 2, 3학년 내용에 있는 세특을 읽어보면서 흥미로운 탐구를 찾고 이 탐구에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탐구를 떠올리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특에서 찾았을 때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내가 이 질문을 띡 하고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전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던 깊이 있는 질문이다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는 카이스트에서 관심 있는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논문을 많이 읽어보다 보면 해당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그리고 이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과 이제 저의 사고 흐름이 비슷해져서 좀 더 대학의 진학 의지를 굳게 드러낼 수 있고 이에 맞는 질문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어서 초안을 작성하고 첨삭을 어느 정도 완료하면 타 기술원 자어서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학교를 쓰게 되면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를 작성한 다음에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있고 대학별로 전부 다르게 작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을 선택하게 되면 과기원 자소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면접을 준비할 때 한 대학의 면접 준비로 다른 대학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각 과기원의 특색 활동 또는 연구실의 연구 내용 같은 것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안을 선택했을 때는 대학별 특색 활동을 넣기가 좋아서 진학 의지를 크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로 면접 준비를 따로 해야 돼서 시간 소모가 큽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나 작성 후 돌려막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학별로 전부 다르게 작성해본 제 경험으로는 각 전략별로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작성에서 또 중요한 영역이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와는 달리 자소서 작성은 하루하루 투자 시간에 비례해서 잘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한 자도 안 써질 수도 있고 반대로 놀다가 갑자기 좋은 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길고 얇게 쓰는 것이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자소서 작성 기간에는 시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아래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1교시부터 7교시 그리고 자습 1교시까지는 자소서 그리고 이를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습 2, 3교시에는 수강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관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자어서에만 몰두하게 되면 생기는 일이 자어서 중독 현상처럼 정신이 멍해지고 자어서 생각밖에 나지 않게 되는데요. 입시에는 자어서 제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 또한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저녁을 먹기 전인 자습 1교시까지만 자어서 작성에 집중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에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습 2, 3교시에는 수강 면접 준비에 집중하는 루틴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그게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란 본인이 제출한 생기부, 자소서, 독서 목록 등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이 주로
이루어지는 면접을 말합니다. 저는 자소서 작성이 끝난 9월부터 노션의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노션의 토글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아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모 표시 이렇게 쭉 질문을 넣어놓고 세모를 열면 그 안에 답변이 보이는 식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가까워지면 모의 면접을 학교에서 진행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의 면접에 참여하면서 저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는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반응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고쳐야 할 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좀 더 바른 자세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대학별로 입시 후기를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각 대학별로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보는지, 생기부에 어떤 부분을 주로 물어보는지, 예상 질문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좀 더 파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다시 수강 문제풀이형과 비문학형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수학을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방학부터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름방학에서 자소서 작성 기간 동안은 고1에서 3학년 내용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정석을 빠르게 풀었고, 최근 연도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 기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마감 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수학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기타 기출을 N회독을 하였고 수리 논술 그리고 저는 청주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준 자료들 그리고 학교에서 준 자료들을 이용해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보통 물, 화, 생 중에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제 성적은 생명이 가장 낮고 물, 화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화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화학을 선택할지 생명을 선택할지 고민이 크게 되었습니다. 네, 성적이 화학이 좀 더 괜찮았으니까 화학을 선택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카이스트에서 과학을 먼저 주고 과학을 푼 다음에 수학을 푸는 식으로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과학에서 계산이 말렸을 때 수학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험성을 줄이고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과목인 생명과학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적 산출이 끝났다고 다 놓아버리지 않기입니다. 이게 1학기 기말이 끝나면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다는 생각에 들뜨게 되고 2학기 때 어떻게 돌지 궁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이유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가장 가까운 대학 입시를 하게 되는 2학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학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다 놓아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소서에만 매몰되지 않기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거 생각만 나고 입시 이제 면접은 조금 뒷전으로 한 채로 마치 입시에 자소서만 있는 것처럼 자소서에만 집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 챙기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대비 미루지 않기 또한 같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면접이 다가올수록 모의 면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 자소서가 끝나면 수업 시간에 모의 면접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모의 면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입시 화이팅 하세요.